아예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은 한국어로 하고 있는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7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번 한 주 다들 잘 보냈나요? 저는 지난주에 잘 때 듣기 좋은 팟캐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어땠나요? 듣고 자기가 좋았나요? 처음에는 배경으로 피아노 소리를 넣으려고 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못 넣었어요.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잘 들었기 바랍니다. 저의 근황을 얘기하자면 페이스북 페이지랑 텔레그램 채널을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은 한국어랑 관련해서 모든 이야기들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미얀마 사람이라면 그 페이스북 페이지랑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과 팔로우하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매주 금요일마다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또 매주 수요일에는 쇼츠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하나 올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가서 확인해 주세요. 네, 이거는 좀 홍보하는 거였고요. 그럼 이제 바로 오늘의 주제로 가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음식이랑 행복입니다. 음식이랑 행복은 어떻게 연결성이 있는 건가? 왜 사람들이 맛있는 거를 먹으면 행복하는 건가? 저의 음식이란 행복에 대해 느낀 점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연구자도 아니고 뇌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할 이야기들은 그냥 일반인으로서 하는 단순한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은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일단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는 거를 좋아하세요? 먹는 거.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먹는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특히나 맛있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맛있는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 저도 음식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요리에도 관심이 많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 그냥 어떤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 받는 감정은 저는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우리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의 뇌에서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를 행복하게 만드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를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특히 이 도파민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많이 분비되다고 해요. 저희가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시켰다. 근데 아직 안 나오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은 이제 꼭 치킨 먹는다. 이제 꼭 맛있는 거 먹어.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기대감으로 뇌에서 도파민들이 뿅뿅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물질이 도파민보다도 행복감을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도파민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나오는 물질이라면
이 세로토닌이 음식을 먹었을 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아까 얘기를 계속 하자면 치킨집에 시켰던 치킨이 나와서 먹었을 때 역시 치킨 맛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맛있다 하면서 먹으니까 세로토닌 분비가 축지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엔도르핀도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특히나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이 나오는 물질이라고 해요. 이 엔도르핀은 매운 거를 먹었을 때 나오는 물질이고 아까 얘기했던 세로토닌이 단 거를 먹었을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그런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들이 나오니까 건강에 안 좋은 거를 알면서도 단 거라 매운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 왜 기분이 좋은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를 먹으면 뇌에서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나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이 맛있든 맛없든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살아가기 위해 먹는 것은 몸이 꼭 필요한 행동이에요. 근데 점점 그냥 살아가기가 아니라 맛에 집착이 되고 맛있고 더 맛있는 음식들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요. 먹는 것이 예전에는 살아가기 위해 라는 단순한 이유였는데 지금은 먹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 라는 이유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몸보다 맛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맛있는 음식들이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건강에는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 거를 먹으면 에너지 충전도 되고 정신도 맑아지죠. 그래서 저도 많이 먹는데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도 아파질 수 있잖아요. 매운 것도 그렇고 매운 것도 먹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죠. 힘든 것들을 다 싹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고 암까지 걸릴 수 있어요. 저도 아마 2년 전에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이게 많이 먹는다고 할 수는 있는 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K-드라마에 푹 빠지는 시대라서 지금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은 꼭 밤에 어떻게든 시간 내서 보는 거라서 그 드라마를 보니까 라면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던 것 같은데 저랑 제 언니랑 같이 드라마 보고 먹었는데 언니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저 혼자 배탈이 난 거예요. 먹을 때마다 배가 아프고 화장실 여러 번 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빠는 좀 엄격한 성격이랑 저를 막 혼나고 라면만 항상 먹으니까 이렇지 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약을 사줘서 먹으면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다시 먹으면 다시 배가 아프고 여기서 반복되니까 지금은 아예 라면을 못 먹게 돼요. 아빠가 저를 라면 금지하고 라면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못 먹는 것보다는 잠깐 금지는 더 나으니까 너무 아쉽지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음식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해도 과하게 먹지는 마세요. 뭐든지 과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적당히 행복하게 먹고
적당히 건강하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식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식품은 골고루 먹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밥, 고기, 채소, 과일, 단 음식, 매운 음식, 신 음식, 짠 음식 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영양소를 균형 있게 만들어줘서 다양한 것들을 과하지만 않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과식, 결식이나 폭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서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면 이게 건강한 식생활이래요. 드릴 때는 정말 간단하죠. 그냥 다 먹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거를 따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채소 같은 거를 아예 싫은 사람들, 음식이 짜야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좀 한쪽만 과하게 좋아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건강이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골고루 잘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해 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 건가 라는 거를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제일 큰 이유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못 사는 거, 주변 사람들이랑 잘 안 맞는 거,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제일 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해요.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이 들죠. 사람이 결국 사람이랑 살아야 돼요. 한 사람이랑 한 사람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사회생활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결국 자살하는 장면들이 드라마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인생에서 제일 살고 싶을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제일 편한 사람, 나를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나에 대해도 아무것도 숨길 필요 없고 애써 웃으려고 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웃음이 나고 그냥 아무 노력을 안 한 진짜 나의 그런 모습을 그 사람들이랑 있을 때만 편해서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학생이면 그 학생의 하루가 아침부터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숙제하고 게임하고 하루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라면 그 사람의 하루도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핸드폰 쓰고 자는 거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가족을 예로 들자면 하루 종일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때는 가족들이랑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으면서 나의 오늘 이야기, 특별한 것이든 별일이든 하게 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 학교에 나랑 싸웠던 애들 이야기, 얼마나 얄밉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인지 이런 단순히 나랑 안 친한 사람들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온 세상이 나랑 안 맞아도
가족들이 내 편이다 라는 감정이 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은 털어놓으면 마음이 정말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귀찮은 날이라고 해도 가족 식사를 항상 하려고 했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것이 최고의 시간이다 라는 말은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저희 자매들이 학교랑 학원이 있으니까 저희 가족들끼리 밥을 잘 안 먹게 됐는데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말로 학교도 갈 필요 없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게 되고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회가 있어도 굳이 같이 안 먹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같이 먹으려고 해요. 한편으로는 코로나 덕이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과 많은 피해가 사람들도 떠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다 좋으려고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서도 소개팅 할 때도 식당에서 만나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다들 밥은 먹을 거고 그 먹는 30분 동안은 먹으면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이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는 것 같고 그런 시간에 행복을 가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데이트를 할 때도 밥을 같이 먹고 연인이랑 데이트를 할 때도 밥을 같이 먹는 게 나라가 달라도 거의 모든 나라의 문화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루 중에 아침, 오전, 오후, 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 약속을 잡고 밥을 먹고 나서야 그 약속을 잡은 사람들이랑 다른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입이 심심해서?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없으면 어색해서 그런가? 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식이라는 게 저희 인생에 숨이 쉬고 살아가기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저희를 심심하지 않게 친구들처럼 있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식이라는 게. 저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뭘 먹으려고만 하니까 저에게는 음식이 저를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음식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 어땠나요? 잘 들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음식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노래 한 곡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리려고 한 곡은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곡입니다. 원곡이 너무 좋으니까 커버하는 가수들도 진짜 많아요. 이 노래는 삶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희로애락. 희로애락은 한자어예요. 희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로는 분노라는 뜻이고 애는 슬픔이라는 뜻이고 락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은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을 합쳐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인데 제가 오늘 추천했던 노래도 그런 노래예요.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의미가 달라지는 노래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곳,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움 속에서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곡이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위로와 희망을 받을 수 있는 곡이 될 텐데요. 노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러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모여 삶에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리움을 느끼게 만든 곡이에요. 노래의 화자, 그러니까 이 노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여기 이 노래에 사용한 바람이라는 가사, 이 단어가 지상은 떠난 영혼이 바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노래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노래를 듣고 운 적이 있어요.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하니까 많은 가수분들도 커버하잖아요. 그때 제가 경서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서 노래를 들어봤더니 역시 경서님의 음색이 정말 좋으시다 하면서 듣고 댓글을 봤을 때 이런 댓글을 보고 눈물이 났던 거예요. 우리 엄마 어제 새벽 6시 24분에 돌아가셨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나 이제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긴 이별을 한 거라고 생각할 거다. 전화하면 받아서 밝게 내 걱정을 해주시네요, 우리 엄마. 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엄마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해줬던 마지막 말은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해. 엄마는 아들이랑 떨어지기 싫은데 날 데려가겠다는 누군가가 있어서 아주 긴 여행이거든?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줘. 우리 대결한 아들. 엄마 갈 테니까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밥 먹고 잘 있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라고 말하셨다. 나 12살이다. 엄마가 그 말을 할 때 이제 현실이 직감되었고 엄마에게 화냈던 순간 서러울 때 방에 박혀있던 순간 등 여러 미안한 점이 많았다. 그래도 이제 철이 들어서인가? 잘 이겨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 사랑해. 엄마 여행 가도 아빠랑 같이 열심히 살 테니까 꼭 만나자. 이 댓글을 제가 이 노래를 배경으로 읽고 있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12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잃게 됐는데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노래도 듣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 먹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이런 소소한 것들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고요. 밥도 골고루 잘 드시고 다음 영상은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슈츠, 금요일에는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